테니스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쳐보셨어요? 오늘 라켓을 정말 처음입니다. 쳐보는데요? 네. 골프는 좀 해보셨죠? 네, 골프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골프하고 테니스하고 이렇게 딱 어떤 큰 차이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공을 세워져 있다. 테니스는 이제 움직인다. 그거 정확한데. 골프는 정지된 볼을 놓고 이제 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정성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골프는 볼 하나 치기 위해서 드라이버, 그다음에 아이언, 그다음에 샌드, 퍼터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테니스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나거든요. 네. 이거 하나가 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치기 위해서 이제 그립 같은 기술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뭐 1시간 이내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어서 내일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동호인이지만 그 최근에 한국 테니스 지도자 연맹에서 하는 그 테니스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그걸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허투루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포핸드 테니스의 가장 기본이 그 포핸드 스트로크거든요. 네. 포핸드 그게 이제 제일 기본인데 그걸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지금 만들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페리님들이나 이제 후배들을 가끔 가르치는데, 페리님들 보시니까 한 레슨 받은 지 한 2달 이상 됐는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테니스 라켓이 이제 어떤 구조로 있고 네. 왜 이 라켓을 쓰는지, 아니면 그리고 자기가 잡는 그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그 그립의 종류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 테니스 라켓부터 시작해서 그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부상이 옵니다. 큰 부상. 네. 그래서 테니스 오랫동안 못 치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하게 됐는데, 뭐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테니스 본격적인 테크닉 배우기 전에 테니스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금 이제 알고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네. 테니스가 언제쯤 시작됐을까요? 테니스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기적 스포츠다. 네. 뭐 그 정도 수준을 알고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영국은 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국이 아닌가. 일단은 시작은 12세기. 네. 12세기고 프랑스 귀족들, 네. 그다음에 스토사들 이분들부터 시작해서 14세기에 영국으로 접근해서 네. 15세기에 뭐 이렇게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5세기에 라켓 개발이 되고 이제 1500년대 후반, 구체적으로 1595년도에 이제 어떤 분이 통계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파리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네. 테니스장이 250개 있었대요. 많이 썼네요. 네. 그리고 1590년대를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조선 건국이 네. 1390년, 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네. 1550년. 네. 그렇군요. 네. 한참 임진왜란 일어났는데 네. 이미 거기서는 테니스를 이렇게 네.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 이제 하시다 보면 테니스 코트가 있잖아요. 네. 코트 종류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잔디 코트, 네. 아무리 윙블던, 네. 그다음에 클레이 코트, 네. 하면은 이제 프랑스 오프, 네. 하드 코트는 뭐 US 오프나 우주 오프, 네. 그게 이제 메이저 대회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네. 하드 코트, 케미컬 코트라고 하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앙투카라든지 점토로 만든 그 클레이 코트,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윙블던 대회가 있는 잔디 코트. 네.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클레이 코트는
보통 동네 아파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이 마찰 계속 크다 보니까 네. 볼이 툭 튀게 되면 마찰력 때문에 크게 튀어요. 네. 크게 튀어서 스피드를 크게 놓거나 뭐 이렇게 수비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네. 잔디 코트는 마찰에서 제일 작다 보니까 잔디 표를 닿자마자 잘 뚫려요. 그래서 이제 강서브들이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미컬 코트는 훨씬 나아요. 네. 그게 있고 종류가 3개 있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규칙을 알아야 돼요. 게임 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테니스도 보면은 일반 다른 거하고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코칭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뭐 1대0 그러면은 뭐 50를 넣고 2대0 그러면 30를 넣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낮은 포인트 단위인데 러브 그 다음에 50, 30, 40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러브가 네. 프랑스어로 뭐 달걀 비슷한 달걀 용어가 러브라고 하잖아요. 네. 테니스만 이렇게 부르는 코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 50 그러면 네. 50, 50 하면 되는데 꽉 15 올 이렇게 하려고. 네. 30, 30 그러면 30 올 이런 식으로. 영어가 조금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에서 시작해서 1포인트가 50, 네. 2포인트가 30, 3포인트가 40 네. 그 다음에 40, 4포인트째 따게 되면 이제 게임으로 가거든요. 근데 보통 4포인트 가기 전에 3포인트 상태에서 동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30올, 40올이 되거든요. 그러면 40올은 또 듀스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듀스에서 다시 2포인트 이상을 따야 이제 계속 게임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프로 대회나 이런 데 보면 게임은 막 5시간씩 하는 거예요. 네. 그 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골프도 보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패스해주고 그 뭐라고 컨시드. 네. 근데 그 테니스도 사람들이 많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동호인들 가면은 동호인들 대회나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티오 이제 듀스가 되면 네.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로 골라서 네. 그쪽 게임만 이기면은 네. 그냥 게임을 이기가 그걸 이제 노예드 시스템이라고 네. 노예드 시스템. 네. 그래서 국내 동호인들은 대부분 네. 그 듀스를 계속 하지 않고 그냥 그러지 않고 이제 노예드 시스템에서 한쪽만 골라서 네. 근데 한쪽 고르는 건 상대방이 네. 권리가 있어요. 네. 아 내가 받겠다. 그쪽에 넣어서 게임을 따면 그걸 이제 게임에 인정하는. 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 위에 이제 게임. 네. 게임 이제 6게임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그 6게임도 또 6대2 되는 경우 있잖아요. 6대6. 네. 또 5대6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돼요. 그 게임 듀스라고 하는데 네.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들어온 게 또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그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은 7점을 먼저 나는 팀이 이기는 거고 네. 바로 이제 계산해서 그다음에 그 게임이 이제 6게임이 끝나면 세트. 네. 그러니까 1세트, 2세트, 3세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US 오픈이라든지 메이저 대회는 5판 3승. 네. 그러니까 3세트를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국내 동호인들은 저기가 다 끝나요. 그냥 원 게임을 다 끝나요. 1세트로. 1세트만. 1세트만 하고 타이브레이크하고 네. 끝나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도 여자들은 또 풀세트를 안 하고 3세트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니스도 특이한 게 뭐 듀스 지금 말하고 또 폴트라는 게 있거든요. 폴트. 폴트는 서브 될 때 뭐 라인을 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 모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점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네트라고 있어요. 네트. 네. 네트는 뭐냐면 그 테니스 네트가 아니고 네. 자기가 뭐 게임을 하다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방해를 받았을 때 네. 옆 팀에서 볼이 싹 들었어요. 네. 그러면 게임 중지해야 돼요. 네.
그때 이제 레트하고 다시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테니스 용어 중에 좀 특이한 게 NTRP라는 게 있어요. NTRP. 네. NTRP가 뭐냐면 아마 내셔널 테니스 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 친구는 NTRP가 몇 등급 정도 된다. 네. 이게 뭐냐면 1.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5까지 네. 그 다음에 6.0, 7.0에서 총 12단계가 있는데 1.0은 이제 라켓 잡자마자 네. 그러면 자기가 이제 NTRP가 2등급 그 다음에 6등급, 7등급은 프로 선수들 네.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호인대회 우승을 하거나 그 정도 수준 되는 분들은 이제 4.5에서 4.5, 5.0 정도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NTRP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제 1등급. 바로 잡으면 2등급 그다음에 좀 치시면 이제 1.5 네. 그다음에 2.0 네. 이게 볼을 자유자재로 원하는 데 넣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한 4.0 정도 네. 그래서 이제 테니스 치실 때 자기는 수준이 3.5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이 판정관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은 3.0입니다 하는데 3.0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답니다. 준비사항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라켓이에요. 이 라켓은 예를 들어서 라켓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보통 테니스를 뭐 70대, 80대까지 치거든요. 네. 근데 라켓 처음에 선택을 잘못하면 저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상을 엄청 부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라켓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명칭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헤드, 네. 라켓 헤드고 그 밑으로 가는 게 샤프트라고 하는데 넥이라고 하거든요. 넥이라고 하고 샤프트.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립, 네. 그립. 그리고 이제 이게 스트링, 네. 줄을 스트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트링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가로줄, 이게 세로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줄이 몇 개고 세로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오픈 스트링 뭐 아니면 오픈 스트링이 아니고 다른 스트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보통 16, 19는 오픈 18, 20이라고 했어요. 18줄에 20줄 네. 댄스라고 합니다. 댄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트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매는 거는 라켓 이제 보통 한국어로 배꼽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라켓 올림 단계도 있지만 소리를 들어가게 하게 돼요. 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보들이 테니들이 스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 신체, 자기 근력, 살림이나 게임이나 그거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되거든요. 네.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일단 무게. 네. 무게가 예를 들어서 300g이 넘어가면 네. 이게 이제 그 자체는 그 304g짜리인데 줄을 밀면 한 330대거든요. 네. 이런 300g짜리는 약간 이제 상급자 이상. 네. 이 페니니들도 물론 이제 팔림이 엄청 좋고 네. 큰 부담이 없어서 이걸 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의 이제 그 신체를 부여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300g 이하로 보내주시면 되고 페니니들은 300g 이하로 가급적이면 네. 280이나 뭐 이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헤드 사이즈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98방이거든요. 네. 98cm 스퀘어 같은데 98방이 있고 예를 들어 프로들은 뭐 95방 네. 더 작습니다. 95, 98, 100, 102, 104, 106, 110, 112 막 이렇게 빵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힘이 많이 딸리거나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빵이 큰 거. 네. 그리고 이제 좀 근력이 있거나 상급자들 갈수록 빵이 줄어들어요. 네. 빵이 줄어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정확도. 네. 그 대신 칠 때 좀 힘들어요. 네.
정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묵직하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립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그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걸 잡는 법을 또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립도 이제 종류가 8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1그립, 2그립, 3그립 그래가지고 1그립은 4과 8분의 여성분들이 쓰는 게 좀 얇은 게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그립은 2그립이라고 해서 4과 4분의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은 그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엄청 크신 분들, 손 두꺼우신 분들은 또 4과 8분의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 크기, 그 다음에 무게, 그리고 두께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라켓을 고르셔야 되고, 지금은 요새는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라켓이 옛날에는 100보다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30만 원 정도. 그래서 함부로 또 골랐다가 다시 팔려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시타라든지 이런 걸 잘 하신 다음에 라켓을 정해야 되고, 라켓을 자기 몸에 맞는 라켓을 정해야 부상도 좀 덜하고. 이제 실제 그 스윙을 하시기 전에, 스트로크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립을 잡는 법. 그립 잡는 법인데, 그립 잡는 법이 크게 이제 컨티넨탈, 그 다음에 이스턴, 그 다음에 웨스턴. 이스턴하고 웨스턴 사이, 세미 웨스턴 뭐 이런 게 있는데, 큰 종류는 컨티넨탈, 이스턴, 세미 웨스턴, 웨스턴 네 가지를 크게 구별을 하는데, 지금 대세는 거의 이제 세미 웨스턴 쪽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명칭을 하게 되냐면은 이걸 버드캡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베벨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벨이 보면은 8각으로 돼 있어요. 8각으로 하나, 둘, 셋, 넷, 8각으로 돼 있는데, 맨 위를 이제 1번이라고 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 이 베벨 면하고 자기 손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검지손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베이스 너클이라고 해요. 베이스 너클. 이게 힐패 들어가거든요. 이걸 두 개를 딱 연결한 선, 여기에 여기 베벨 면을 이제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이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해서, 컨티넨탈 그립은 2번 있잖아요. 1번, 2번은 2번에다가 베이스 너클하고 1패를 갖다 주는 거예요. 2번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이렇게 칼질해 보십니다. 근데 부담이 없다. 그러면 컨티넨탈을 제대로 잡으십니다. 오늘 배우실 건 이제 폴드 스트로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베벨의 2번 면에 이제 두 개가 위치하면 컨티넨탈이고, 거기서 하나를 더 돌려보십시오. 하나 더. 그러면 1, 2, 3번 면, 맨 오른쪽 면. 여기에 이제 두 개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하고 딱 잡으시면, 이게 이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이시고,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이스턴을 많이 하시고, 여기서 하나 더 돌려보십시오. 하나 더, 오른쪽으로. 하나 더 돌리면 이게 이제 세미 웨스턴. 그 다음에 하나 더 돌리면 풀 웨스턴. 조금 위치가 이렇게 돼요. 풀 웨스턴. 그래서 그립 종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컨티넨탈, 이스턴, 세미 웨스턴, 풀 웨스턴이 있는데, 보통 지금 태닝이기 때문에 이스턴이나 웨스턴, 세미 웨스턴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잡는 법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론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라서 아까 컨티넨탈은 발리나 스매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턴이나 세미에스턴을 잡아야 되는데 세미에스턴을 잡는 법이 있어요. 라켓을 이렇게 앞에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위에서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겼을 때 그대로 내려주셔야 돼요. 잡아가지고 살짝 들어보세요. 옆으로 들으세요. 옆으로 들으면 이게 세미에스턴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테니스의 기본이긴 하지만 테니스는 팔목을 쓰시면 안 돼요. 팔목을 이렇게 쓰시면 금방 무리거든요. 그래서 팔목을 안 쓰시고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회전근이 많이 발달해요. 이쪽 회전. 이렇게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으실 때 항상 이걸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피시면 팔목이 무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130도 정도 이 각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물론 잠깐 이 팔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각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파지법이라고 하거든요. 파지법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잡으실 때 이 베이스 너클하고 힐 패드를 이제 물론 연결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 테니스 칠 때 처음부터 꽉 잡으시면 안 돼요. 꽉 잡으시면 안 되고 느슨하게 잡다가 히트할 때 결정될 때는 살짝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 이 검지손가락이 보통 그 권총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띄워야 돼요. 권총 그립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칠 때는 편한데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검지에다가 중지에다 살짝 걸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권총 그립에다가 이렇게 되고 원래 이제 힘이 세신 분들은 이거를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살짝 위로 이 끝부분하고 일치하게 권총 그립 그리고 팔목을 뒤로 제끼면 최대한 제끼면 30. 이게 완전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손목을 쓰는 게 아니고 손목을 이렇게 잡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파지법. 라켓 잡는 법.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라켓을 위에서 가볍게 왼손을 받은 상태에서 위에서 가볍게 잡으면 이게 이스턴 그냥 세미에스턴. 이스턴은 이 상태에서 하나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한번 돌리면 이렇게 세미에스턴. 세미에스턴이 지금 이제 그 테니스에도 좀 적당하고 이거를 뒤에 딱 제끼면 이게 기본 그립. 그리고 꽉 잡지 않고 가볍게. 끝에 스트레스가 그리고 맨 밑에하고 위치하게. 그래서 항상 이 뒤로 제끼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테니스 치실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준비사. 테니스 보면 라켓 면을 이용해서 상대 쪽 볼을 넘기는 게 테니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라켓으로 볼을 치는 거를 그런 기술이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스트로크. 테니스의 스트로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서브도 스트로크, 포핸드, 그 다음에 백핸드, 그 다음에 이제 발리, 그 다음에 로브 띄우는 거, 위로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로 이제 스매시 하는 거, 이런 게 다 스트로크의 종류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어려운 그 기술이다 보니까 테니스들은 주로 이제 그 가장 기본인 게 포핸드 스트로크. 오늘은 포핸드 스트로크만 좀 맛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포핸드 스트로크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게요.